뭐라고? 저 지금 프린트 빠졌거든요 지금. 잠깐만요. 자,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 중 짧은 변과 긴 변에 대하여 짧은 변 길이와 긴 변 길이의 비율이 이럴 때 황금비를 이룬다 라고 보통 직사각형에서 황금비를 이루는 직사각형 모양의 명암에서 가로 길이가 8일 때 세로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직사각형이 있는데 어떤 게 황금 비율이냐면 대략 뭐 이런 느낌이에요. 가로 길이를 1로 봤을 때 세로 길이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나온답니다. 이랬을 때를 우리 보통 이게 직사각형에서 황금 비율이라 말하고,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들이 이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각상들 있죠. 뭐 그런 거라든지 뭐 8등신 이런 거 있잖아. 너 아직도 찾니? 아직도 찾아? 얼른 보세요. 뭐 그런 8등신 이런 것들도 주로 이제 여기에 맞추어서 황금비에 맞춰서 예술품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8등신. 그치, 등신아? 8등신. 뭐 등신하는데. 8등신. 8절 못 들었어? 8등신이라고 했잖아. 8등신. 아니야. 그래 8등신이라고 했는 거야. 뒤에 아래 붙이는 거 아닌가요? 네. 자, 이 직사각형에 가로의 길이가 8이랍니다. 그럼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비례식이 성립하겠죠. 이 가로가 8이라면 세로는 여기에 8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약분하면 4가 남고 자, 약분하고 4를 분배하겠죠. 4를 분배하면 4 플러스 4 루트 5. 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잘못 뒀죠. 그림을 처음부터 잘못 그리는 바람에. 자, 이렇게 눕혀놓고 이게 1이고 얘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죠. 왜 그러냐면 이 숫자가 대충 1 더하기 1점 얼마니까 2점 얼마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희 문제에서 짧은 면의 길이가 1이라고 나와 있고 긴 면의 길이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부터 왜 이래요? 네. 자, 그 밑에 나와 있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항상. 가로 길이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세로 길이가 1.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례가 성립하겠죠. 이게 만약 8이라면 이게 얼마입니까? 라니까 아까 좀 단순 비례가 아니라 비례식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가로의 길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대 세로 길이 1은 가로 길이 8 대 x가 되고, 이렇게 곱하고 이건 8이 되니까 양변을 얘로 나눠야 x값이 나오겠죠. 그럼 x는 8 곱하기 이걸로 나누니까 역수를 곱하죠. 그럼 루트 5 플러스 1 분의 2를 곱하면 돼요. 그럼 분모는 루트 5 플러스 1이고 분자는 2, 8, 16이 되는데 유리화가 필요하죠. 루트 5 마이너스 1. 루트 5 마이너스 1. 이거 합차로 계산해보면 4가 나와서 이렇게 약분하면 없어지고 얘가 4가 돼요. 분배하게 되면 4 루트 5 마이너스 4 이렇게 네 세로 길이가 나타납니다. 다음에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가 21이고 x 세제곱께서 18일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이건 다 전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려면 x 4제곱항이 나오는 형태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가로에서는 뭐를 뽑아내냐면 ax 세제곱이라는 3창을 뽑고 뒤에는 가로에서는 1차를 뽑아야 되죠. 2x라는 1차. 그래야 곱하면 4창이 나올 테니까. 근데 이렇게 4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2창을 뽑고 이쪽에서도 2창을 뽑아도 4창이 나오죠. 혹은 이쪽에서 1창을 뽑고 여기서 3창을 뽑아도 4창이 나와요. 그럼 4창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이렇게 4개니까 이 4개 4창을 다 더하면 개수가 나타나겠죠. 그럼 개수는 2a가 일단 개수만 쓸게요. 2a가 개수고 x 4제곱 이렇게 붙을 테니까 2a가 개수고 얘는 9가 개수고 얘는 2가 개수겠네요. 그럼 이걸 다 더한 게 x 4제곱의 개수니까 2a
플러스 11 그게 21 넘어가면 2a 값은 10 그래서 a 값은 5가 될 테고요. 두 번째는 x 세제곱계수 x 세제곱항을 만들려면 앞쪽에 있는 가로에서는 세제곱 뒤에 있는 가로에서는 상수항 b 앞쪽 가로는 2창 이쪽에서는 1창 그래야 3차가 되죠. 2x 이쪽에서는 1창 이쪽에서는 2창 3x제곱 네.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여기 상수항 여기 이쪽에선 3창 x세제곱 이렇게 그럼 곱하게 되면 이쪽도 x세제곱이 붙을 테고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이 여기는 AB가 개수고 여기서는 6이 개수고 6이고요. 여긴 1이겠네요. 이걸 다 더하면 저기 있는 3창 개수 18이 되어야 되죠. 그럼 AB 플러스 이거 더하면 13이죠. 플러스 13 그게 18 AB 5 근데 아까 A 값이 5였죠. 5B가 5니까 B 값은 1 이렇게 나오겠네요. A와 B를 더하면 6이 정답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두 자연수 XY에 대해서 XY를 4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랍니다. 이 문제는 이게 센에서도 풀지 않았었나요? 네. 만약 혹시 학교 시험에 나올 일이 별로 없는 문제긴 한데 만약 나오면 이게 모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연수 XY에 대해서 XY를 계산하는 건데 이 XY가 여기 가조건 보세요. X라는 자연수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3 남아야 되는데 그런 숫자 X가 뭐 있나요? 자연수 중에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3 남은 숫자 뭐부터 시작이죠? 자연수 중에 4로 나누어 나머지 3 남는 숫자의 시작이 누구부터예요? 당연히 3부터죠. 4를 3으로 나누면 3을 4로 나누면 몫은 0이 되고 나머지가 3 남기 때문에 자연수 중에 4로 나누어서 나머지 3 남는 숫자의 시작은 3부터예요. 그 다음 이제 4씩 커지겠죠. 4로 나눴으니까 7 그치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 다음 Y는 8로 나누어 나머지 6 남는 숫자의 시작은 6부터요. 그 다음에 뭐라는 거지? 자 이렇게 되겠네요. 왜지? 잠깐만. 자 근데 생각을 해봐. x가 3일 때랑 x가 22일 때 내가 어떤 얘를 골랐어요. 그럼 걔네를 곱하게 되면 xy는 66이 되겠죠? 이럴 수도 있을 테고 작은 순으로 본다면 크게 순으로 본다면 18이 가장 작고 그 다음 이렇게 곱한 42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곱한 66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근데 XY가 얘일 때가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다 다르면 이런 문제 낼까요? 안 내겠죠. 어떤 XY를 대입해도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 조건에 맞는 그리고 이 조건에 맞는 숫자 아무거나 계산해도 얘를 4로 나누어도 나머지는 2가 남을 테고 얘를 4로 나누어도 나머지는 2가 남을 테고 얘를 4로 나누어도 나머지 계속 2가 남을 겁니다. 어차피 답은 2예요. 이렇게. 질문 있습니다. 네. 근데 저런 문제를 물론 그렇게 푸는 게 맞긴 할 텐데 뭔가 수학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시네요. 네,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게 학교 시험에서 풀려면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빠르긴 할 겁니다. 근데 좀 더 수학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숫자가 매번 이게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몇몇 개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막말로 많이 숫자를 배열하다 보면 어떤 특정 숫자에서는 저규칙이 아닌 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적인 어떤 내용이 좀 필요한데 아까 했던 저 x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3 남는 숫자니까 이 x를 4m 플러스 3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단 m은 0, 1, 2 이렇게 돼요.
m에 0 집어넣으면 x는 3이 되고 m에 1 집어넣으면 x는 7이 되고 2 집어넣으면 x는 11이 되고 이렇게 아까 그 숫자들의 패턴이 나온다는 얘기죠. y는 8로 나눴으니까 8n 플러스 나머지 6 남으려면 이게 뒤에 플러스 6 붙여놔야 돼요. 그리고 n도 똑같이 0, 1, 2 이런 숫자들이고. 자, 이랬을 때 xy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얘네들을 곱하는 거죠. 4m 플러스 3은 아까 우리가 정리했었던 4나 뭐 7이나 12나 이런 종류의 숫자를 대표하는 표현인 거고, 8m 플러스 6은 6, 14, 뭐 약간 22 이런 숫자를 대표하는 숫자로 표현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뒀을 때 얘네들을 곱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이 적용되죠. 이렇게 분배하면 32mn 플러스 24m 플러스 24n 플러스 18이 돼요. 그래서 이 xy를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xy를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진 않아요. 나머지가 얼마 남습니까? 얘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교과할 때 나머지 정리할 때 배웠죠. 몫은 q라고 두고 나머지를 r이라고 둡시다. 그럼 이건 하나의 표기법이지 수학적 관계식은 아니죠. 수학적 관계식은 땡땡땡이 없어요. 보통 등호와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했죠. 나눔을 당하는 xy는 나누었던 수 4와 목 q의 곱이며 나머지 r의 합입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어떤 걸로 묶으라고요? xy의 곱을 4 곱하기 어떤 숫자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 이 형태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4를 묶어서 4의 배수 형태로 표현해야 되니까 4로 묶이는 건 다 몫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로 나누면 8mn이 되고 플러스 4로 나누면 6m, 6n 이거 4로 나누면 플러스 4까지는 묶이는데 나머지 이거 안 묶이죠. 그래서 이만큼이 뭐가 되죠? 이게 저 xy를 4로 나눴을 때 이게 목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머지를 원하니까 이게 나머지가 된다. 그래서 저런 조합의 숫자를 x, y 형태를 곱했을 때 4로 나눈 나머지는 답이 무조건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수학적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곱셈 공식은 이제 여기서 적용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곱셈 공식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전개했을 때 저렇게 된답니다. C값이 될 수 없는 걸 찾는 건데 전개를 해보라니까 해봅시다. 분배해보면 x제곱 bx에 ax를 더하면 a 플러스 bx가 되고 플러스 ab가 되겠죠. 얘가 누구랑 같으냐면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15랑 같아져요. 근데 ab는 정수잖아요. a와 b는 정수예요.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15가 되는 거는 a, b의 조합을 이렇게 짤 수 있다는 얘기죠. 15의 약수 형태로 짜시면 돼요. 그럼 1과 15 있을 테고 3과 5 있을 테고 5와 3 있을 테고 15와 1이 있을 테고, 근데 이건 양의 약수만 계산한 거고 정수기 때문에 음의 약수도 있을 수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 C가 될 수 있는 숫자를 먼저 찾아본다면 C는 A 플러스 B 값이죠. 그럼 짝이 되는 A, B를 아무거나 막 여기는 A, 여기는 B 이렇게 더하라는 게 아니고 짝이 되는 A, B니까 같은 줄에 있는 이런 숫자들 둘을 더했을 때 C 값이 나와요. 그럼 C는 얘네들이 더한 값이니까 16. 얘네들로 더하면 8,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이런 숫자들이 C값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숫자들은 이렇게 4개는 다 되는데 이제 얘만 C값에서 나올 수 없는 숫자의 배열이라는 뜻이죠.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풀었네요, 그동안. 이게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든 T자 모양이든 이렇게 중간에 길이 났을 때 나머지 길을 제외한 화단 넓이를 구하는 문제면 길을 한쪽 방향에 몰아서 푸는 문제였죠. 이렇게 되어 있는 직사각형에 위쪽은 이렇게 한쪽 벽에 몰려 있으니까 이쪽 벽만 몰면 될 것 같아요. 저쪽 길만 한쪽 벽으로. 그럼 실제로 화단의 넓이는 여기 넓이와 같겠죠. 그럼 이쪽의 길이는, 여기 있는 세로 길이는 전체 세로 4a에서 2를 뺀 값이니까 4a-2가 되고, 이쪽 가로 길이는 전체 가로 7a에서 2를 뺀 값이니까 7a-2가 돼요. 그럼 화단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를 곱한 값일 테니까 47, 28a 제곱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2 A 플러스 4 얘가 화단의 넓이 값이 되더라. 괄호 4개짜리 분배하는 요령 어떻다고 그랬나요? 괄호 4개 분배할 때 그냥 막 분배? 아니었죠. 어떻게 분배하죠? 뭐가 서로 같도록?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게 짝지으려면 어떻게 짝지어야 돼요? 이렇게 짝지고 이렇게 짝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플러스 4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먼저 짝을 지어서 이걸 먼저 분배를 해요. 얘를. 이렇게 분배를 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1. 또 이렇게 분배를 해요. 그럼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럼 분명히 앞쪽에 있는 식을 통해서 아무래도 얘를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보니까 이 식을 그냥 전개만 하면 되죠.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앞에 거 제곱 둘 곱한 다음에 2배 뒤에 거 제곱 5 x제곱 플러스 4x의 값은 1 얘가 1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1이고 그럼 앞에는 마이너스 20 뒤는 마이너스 4 곱하면 80 이렇게 되겠죠.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의 식을 계산하시오. 아무래도 숫자를 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 누굴 써야 돼요? 치환인을 써야죠. 누굴 치환하는 게 좋을까요? 이왕이면 누구를 치환해? 2018을 2018이 기준이겠죠. 얘를 x라고 둡시다. 그럼 2017은 뭘로 둬야 돼요? x-1. 그 다음 2019는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이죠. 뭐라고요? 아니 잘 정말 내장 이상한데요, 선생님. 똑바로 안 앉을래? 너 똑바로 안 앉을래? 아니 좀 이상한데요, 선생님. 뭐가 이상해? 뭔가 이거 죄송합니다. 자, 집어넣읍시다. 얘는 x제곱이 될 테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곱하게 돼 있죠? x 플러스 1 위는 x 분모를 전개하다 보면 x제곱이고 이게 합차가 되잖아요. 얘를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분의 x 없어지고 x래요. 정답은 2018이 정답이었다. x-y는 2루트 3, xy가 4,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 플러스 y제곱분의 1 이거를 여기다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만약 xy를 구할 수 있다면 xy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도 되겠지만 아직 여러분 얘네들 연립하는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오른쪽 식을 정리해서 왼쪽 식에 있는 조건을 써먹는 형태로 가야 될 텐데 그러면 분수와 분수의 덧셈이죠. 기본적으로 약분하는 게 좋은데 약분이 안 됩니다. 통분해야 되겠죠. 서로 다른 분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 분모를 곱한 거 분해 이쪽 분모는 반대쪽으로 곱해주죠.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나오니까 곱셈 공식 변형이죠. 아니면 그냥 곱셈 공식 자체를 쓰셔도 돼요. 어차피 제곱식이 나와야 되니까 이걸 양변 제곱합니다. 좌변 제곱, 우변 제곱, 양변 제곱. 좌변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이 나오고 우변은 12가 나오네요. 근데 숫자를 대입하다 보니 x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에다 4를 대입하죠. 그럼 마이너스 8 넘어가면 플러스 8이 되니까 이게 20이 돼요. 이게 숫자 대입, 분자는 20. 분모는 이게 xy의 제곱을 뜻하기 때문에 xy가 4고 4를 제곱하면 16, 약분하면 4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고 다음에 저 식이 저 식을 보세요. 식에 역수꼴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역수꼴이 나오면 우리가 명확히 뭘 해야 될지 좀 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식을 뭐 해야 되죠? 응? 그렇죠. x로 나눈다. 이게 거의 자동 반사가 돼야 돼요. 이게 식 자체가 역수꼴로 얘랑 짝져져 있는 역수꼴 얘랑 짝져져 있는 그런 역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보나마나 x로 나누시는 겁니다. 그럼 x로 나누면 저기는 x 남고 마이너스 4 남고 얘는 당연히 분수 형태 나오죠. 0은 나누나 만하고 넘기면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이 4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잘 보면 이게 짝이 이렇게 지어지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짝 지어지고
쟤는 마이너스 3을 끄집어내면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될 것 같고 얘만 쓰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1차식이 나왔고 2차식이 보니까 양변을 제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뒤의 곱이죠. 근데 앞뒤는 역수 형태라 곱하면 1이 나와서 이쪽 부분 생략이 될 것이고 얘는 x제곱은 1. 우변 제곱해야 됩니다. 가끔 이거 제곱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그럼 얘랑 약분되고 2가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은 14가 되겠죠. 여기다 14를 집어넣어요. 14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 있죠? 4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만약 이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문제를 좀 더 어렵게 출제한다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어려워져요. 그럼 짝은 이렇게 져지긴 할 텐데 이게 마이너스 3을 끄집어내면 이게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근데 조건은 x 플러스 x분의 1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양변 제곱해서 이거는 14로 쓰면 되는데 이게 문제네. 그럼 저거는 어떻게 구하지? 왜 곱셈공식 변현적 이 공식 있잖아요.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뒤에 뭐 붙어야 돼요? 플러스 3에 마이너스 붙고 4 내려와서 ab 되는 이 공식 있죠. 그 공식에 a 자리 b 자리 대신에 a와 x분의 1 대입하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 ab는 어차피 약분되면 1이니까 생략.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 값을 알죠? 4의 제곱 16 마이너스 4 얘는 12. 따라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입니다. 이제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무슨 조건 필요해요? x가 만약에 1보다 커. x가 1보다 크다면 답은 누가 되죠? 2 루트 3이 답이에요. 근데 x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아. 그럼 누가 답이에요? 마이너스 2 루트 3이 답이죠. 이쪽이 더 커진다는 뜻이니까.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 보세요. 뭐 2분의 1 같은 거. 그럼 2분의 1 빼기 2분의 1 역수면 2잖아. 2분의 1 빼기 2. 그럼 이 음수가 나와요, 답이. 위조건이라면 x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이라면 플러스가 답일 텐데 1보다 작다는 조건이라면 뒤쪽이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게 답을 조건에 맞게 골라내시면 돼요. 그 답 두 개 하나를 여기다 써서 여기다 이제 마무리 갖다 놓고 두 개 중 하나 갖다 놓고 답을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좀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만약 출제를 만약 이 문제를 하라면 나 같으면 앞쪽 거 안 내고 뒤쪽 거 내겠죠. 그러면 좀 더 변별력이 생겨요, 문제가. 자, fx는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일 때 다음의 값을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좀 지겹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위에 있는 거 먼저 보기 전에 밑에 걸 봐야 돼요. 위 거는 fx지만 밑에는 fx자리 대신에 1, 2, 3, 4, 24까지 많은 수가 대입이 되어 있지만 결론은 모양이 이런 형태 꼴이라는 거죠. 이런 형태 꼴. 그렇죠? 근데 쓰는데 이걸 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참 답답하죠.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배열을 저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루트 앞에 있는 숫자,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앞쪽이 큰 숫자를 배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그랬고, 이건 유리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앞에 있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보다 1만큼 크거나 아니면 앞쪽을 제곱한 숫자가 뒤쪽을 제곱한 숫자보다 1만큼 크면 이 답은 무조건 반대보가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보자마자 이거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문제 좀 더 쉽게 풀 수도 있고. 별거 아니지만 사소하게 이런 문제 봤을 때 다른 친구들은 덜컥 저거 언제 계산해? 라는 약간 부담을 가질 때 보자마자 이거 너무 쉬운 문제야. 이거 보나마나 앞뒤 순서 받고 유리하면 당연히 이런 꼴이 내겠지. 이게 역수꼴이 되면서 유리화하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될 테니까 이제 숫자만 차근차근 대입하면 돼. 여기다 이제 숫자만 대입하죠. 1 대입하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쭉 더하는 겁니다.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2를 대입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쭉 해서 마지막 24를 대입하면 24에 1 더한 값. 루트 25 마이너스 루트 24.
지워지는 게 이렇게 더해지면서 이렇게 지워지죠. 이런 느낌으로. 남아있는 거는 맨 위에 마이너스 루트 1, 맨 뒤에 플러스 루트 25.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5, 정답은 4.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죠. 자, 다음은 전개하는 과정에서 민수는 A를 잘못 보고 저렇게 나왔고요. 영민은 B를 잘못 봐서 이렇게 나왔답니다. 바르게 계산하시오. 보통 이런 문제는 두 개를 일단 배열할 때 두 사람이 어떻게 잘못 봤는지만 확인해 보고 잘못된 건 버리고 잘 본 거를 가져가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원래 이게 두 식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2x 플러스 5 곱하기 민수는 여기는 A를 딴 걸로 봤대요. 딴 거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럼 아무거나 두세요. 그냥 M이라고 합시다. A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수로 봤다는 뜻이니까 MX 단 B는 잘 봤으니까 이렇게 두시면 되죠.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저 M의 값이 얼마여야 돼요? 이걸 일일이 어렵게 분배할 필요가 있을까요? 누가 봐도 M의 값이 얼마예요? 누가 봐도 3 아니야? 이렇게 분배해서 6x제곱 나오려면 이거 3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괜히 복잡하게 M이라고 둘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딱 봐도 3이네요. 아, 이 친구가 A였는데 3으로 잘못 본 거죠. 하지만 내가 지켜야 될 건 B입니다. B. B는 잘 봤으니까요. 분배합시다. 얘만 분배하면 돼요. 6x제곱 플러스 2b가 x의 개수가 되고 15가 또다시 x의 개수가 되죠. 묶어요. 이렇게. x의 개수로. 나머지 상수항 플러스 5b. 얘랑 서로 같은 식이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 값이나 얘랑 갖고 일단 써볼까요? 2b 플러스 15가 23이고 그 다음에 5b 값이 20인데 어차피 위나 아래랑 똑같은 값 아닐까요? b는 4. 됐죠? b 값은 잘 봤으니까 b는 이 값은 놔두시고 이제 영미도 2x 플러스 5 곱하기 이번에 영미는 뭘 잘못 봤냐면 b를 잘못 봤대요. 그럼 a는 잘 봤다는 얘기죠. a는 별 문제 없이 갖다 쓰면 돼요. b를 뭘로 봤습니까? 몰라요. 그냥 n으로 합시다. b가 아닌 또 다른 숫자. 얘를 분배하면 영미는 10x 제곱 플러스 29x 플러스 10이 나왔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제 이 n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누가 봐도 뭐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는 이 n 잘못 본 숫자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2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10 나와야 되니까 이게. 그럼 n은 금방 알았네. 뭘로 잘못 봤는지? 2로 잘못 봤다. 또 지금 이제 분배만 하면 되죠. 2ax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5a x 플러스 10. 얘네들이 같죠. 그래서 2a가 10과 같거나 아니면 4 플러스 5a가 10과 같고 4 플러스 5a가 29랑 같은데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a 값은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바르게 계산한 식을 계산하시오. 2x 플러스 5 곱하기 a가 5였죠? 5x 플러스 b가 4였어요. 이게 원칙이었다는 얘기죠. 분배합시다. 10x 제곱 8x 25x 플러스 33x 플러스 20. 이게 바르게 계산한 결과식이 된다. 자, 다음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앞쪽을 좀 당겼어야 되겠네요. 다음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문양 했었잖아요. 이게 쭉 이런 식으로 제곱식, 또 제곱식, 또 제곱식이 넘어갈 때는 앞에가 마이너스 하나가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마이너스 하나. 어떤 마이너스? 3-1 하나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이렇게 합차가 뚫리잖아. 합차, 또다시 합차, 또다시 합차, 합차, 합차. 자, 이렇게 이제 합차로 정리가 될 텐데 보신 바가 여기다 이제 밑에다가 저걸 전체적으로 한번 베껴다 써볼게요. 원래는 이 식만 써져 있는 거죠. 이렇게만 있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흰색 식을 계산한 거야. 얘를 계산하면 뭡니까를 물어보는데 이만큼이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야 계산이 편해지니까. 근데 없던 수를 결론은 곱해놨잖아요. 이 곱한 수가 얼마죠, 실제로는? 2입니다.
그럼 곱하기 1을 하면 식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2로 나눈다라는 개념에 2분의 1을 여기다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은 이렇게 이어가서 나중에 2분의 1을 붙이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 붙이면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두 개 붙이면 3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두 개 붙이면 제곱식이니까 3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고, 합차가 돼서 다시 이렇게 하면 3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붙이면 결과적으로는 3의 32제곱, 16제곱이 제곱이니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노란색만 계산하면 그래요. 근데 저 앞에 이게 녹색이 붙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같은 꼴이니까 분모 1을 이렇게 내려요. 분모로 내리면 되죠. 3의 32제곱 마이너스 1. 따라서 n의 값은 32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내규팅해를 잘라서 직각 이등변을 만들다 보면 내부에 정팔각형이 만들어진답니다. 이 정팔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가 루트 2잖아요. 정팔각형의 성질은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8개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그럼 얘도 루트 2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이렇게 빼서 여기다 그려볼게요. 다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직각 이등변이에요. 근데 얘가 루트 2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변이 얼마라는 걸 예상해야 돼요. 1, 그렇지. 너무 뻔한데 혹시 생각이 안 났거나 숫자 약간 크게 다르다면 그때는 이렇게 미지수를 잡으면 돼요. 피타고라스겠죠. a제곱 플러스 a제곱은 루트 2의 제곱, 피타고라스 성질. 그럼 2a 제곱이 2가 되고 따라서 a제곱은 1이며 a 값은 양수값인 1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값이 1이고 이 값도 1이 되겠죠. 됐어요? 정팔각형 넓이를 따로 이름을 구하는 방식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전체 정사각형 넓이에서 뭐를 빼내요? 내부에 있는 저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삼각형 넓이를 몇 개 빼내면 돼요? 4개 빼내면 되죠. 혹은 또는 그러니까 얘랑 붙인다. 뭐 4개 중에 2개를 붙이면 무슨 모양이 되죠? 한 변 길이 1인 정사각형이 나오죠. 한 변 길이 1인 정사각형 몇 개 빼내면 돼요? 2개 빼낸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넓이는 루트 2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한 변 길이 1인 정사각형 넓이는 1, 그게 2개, 2. 앞쪽 그 계산 곱셈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2를 곱한 다음에 2배, 끝에 거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없어지고 답은 4루트 2 플러스 4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습니다.